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에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ETF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개인 투자자가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매수했던 종목부터 보면 코덱스 200 선물을 인버스로 거기다가 레버리지까지 적용해서 투자하는 상품이 순매수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코스피가 최근에 많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갈 것이라고 베팅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약 3,200억 원 매수하면서 압도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던 상품이고요. 그리고 2위가 타이거 미국 S&P 500입니다.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상승을 하던 하락하던 꾸준하게 적립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순매수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5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채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다 보니까 미국채를 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를 한 달간 920억 원 매수하면서 순매수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4위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였는데 올해 초에는 이중과세 이슈가 터지면서 매도하는 분들이 한동안 많았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매도보다는 매수하는 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5위는 코덱스 미국 S&P 500 상품인데 이 상품은 앞으로 분배금을 조금 더 늘려서 지급을 해준다고 예고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코덱스 S&P 500과 나스닥 100은 원래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TR형 상품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정부가 TR형 상품을 금지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PR형 상품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첫 분배금도 4월 말 기준으로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에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모아두다 보니까 그것도 분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총 15번 동안은 분배금을 지급할 때 그동안에 지급하지 않았던 분배금을 조금씩 더하고 지급을 한다고 예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S&P 500 상품의 경우에는 분배금이 추가로 나오는 것까지 감안하면 연 분배율은 2.3% 정도의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다른 운용사와 비교를 했을 때 분배율은 1% 정도 높은 수준으로 분배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총 15번 더 많은 분배금을 지급하니까요. 약 4년 동안 매년 1%씩 총 4% 정도는 분배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4년 동안 합계로 약 87만 원의 분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른 상품들과 비교를 해보면 약 37만 원 정도의 분배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상품의 경우에는 추가 분배금까지 감안을 하면 연 분배율은 1.3%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운용사 상품 대비 분배율은 2배 정도 많아지게 되고요. 역시나 앞으로 약 4년 동안 분기 기준으로 총 15번에 걸쳐서 분배금을 더 많이 지급하니까 나스닥 100 상품을 1,000만 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4년간 합계로 약 48만 원의 분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품들의 분배금 대비 거의 2배 많은 분배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기존에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분배금을 많이 받고 수량을 더 늘려가고 싶은 분들에게도 코덱스 상품은 매력적일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6위와 10위 종목은 미국채에 투자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다 보니까 최근에 담으시고 있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7위는 플러스 고배당주인데 요즘에 한국 배당주들이 시세를 엄청나게 뿜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종목도 한 달간 무려 10%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배당주를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리뷰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아쉬우니까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종목은 타이거 차이나 테크인데요. 최근에 중국 시장도 흐름이 괜찮아지다 보니까 슬슬 중국 상품들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9위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인데요. 최근에 상장했던 상품인데 슈드 느낌이 나는 한국 배당주를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이 상품은 제가 다음에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그러면 플러스 고배당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플러스 고배당주도 성과가 아주 좋지만 키움 고배당 이 종목도 성과가 엄청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인데요. 포트폴리오를 보면
플러스 고배당주는 총 30개 종목을 투자하거든요. 우리금융지주나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같은 금융 종목이 많이 담겨 있고 롯데지주와 기아 같은 고배당주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개 종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지는 않고요. 다들 고만고만하게 담고 있으니까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메리트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키움 고배당주는 딱 20개 종목만 투자를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보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일하게 투자 비중이 10% 넘어가거든요. 이 종목이 최근에 워낙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보니까 다른 종목 대비 투자 비중은 2배 정도 높아졌는데요. 6월과 12월에 2번 리밸런싱을 하니까 조만간에 투자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보면 플러스 고배당주와 종목 구성이 비슷한데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고배당주를 약 5%씩 비중으로 담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면 일단 최근 한 달간 플러스 고배당주는 11.3% 상승하고 있고요. 키움 고배당주는 7.3%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주, 은행, 그리고 지주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두 종목 모두 수익률은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1년 기준으로 보아도 두 종목은 3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대단한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고배당주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상품인데요. 현재 자산 규모가 약 8,300억 원 정도가 되고 반면에 키움 고배당주는 자산 규모가 236억 원이니까 아직까지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상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수수료를 보면 플러스는 0.31%이고 키움 고배당은 0.4%이니까요. 키움 수수료가 약간 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두 종목은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을 하는 상품이거든요. 둘 다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데 플러스 고배당주는 지난 5월 분배금부터 73원씩 균등하게 지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년간 분배율이 4.5%였지만 향후 1년간 분배율은 약 5%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키움 고배당은 분배금이 매달 조금 편차가 있는데요. 지난 1년간 매달 평균 68원을 분배했기 때문에 연 환산을 해보면 분배율은 6.4% 정도 되고요. 플러스 상품보다는 분배율이 약간 더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했던 상품을 보면 1위부터 3위까지는 전부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들이더라고요. 한국 증시가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수익을 실현하고 나서 다시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을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위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을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역시나 미국 나스닥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매도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5위는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한 달간 12% 넘게 상승했거든요. 익절하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달간 많이 매매했던 종목도 5위까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많이 매수했던 5종목인데 1위와 2위는 코스피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한국 증시가 하락하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외국인은 상승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 투자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망이 맞아서 6월에도 한국 시장이 계속 좋은 흐름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위와 4위는 미국 빅테크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이거든요. 두 상품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5위는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고요. 지난 5월에 이 상품도 약 26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던 3위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4위 종목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타이거는 환노출되는 종목이고 코덱스는 환해지라는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보면 미국 빅테크 10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M7 종목이 대거 포함되어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애플 같은 이렇게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져 있는 5종목을 둘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상품은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서 투자 비중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투자 비중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여주는 상품이고요.
반면에 코덱스 상품은 10종목을 리밸런싱을 할 때마다 동일 가중이라고 해서 한 종목당 10%씩 비중을 맞추는 형태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10종목의 투자 비중이 큰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애플의 투자 비중이 8.2%로 다른 상품에 비해 유독 낮더라고요. 최근에 애플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보면 최근 한 달간 타이거는 9.4%였고 코덱스는 11.6%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5월에 미국 시장이 크게 회복을 했다 보니까 두 종목 모두 좋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그리고 1년으로 보아도 코덱스 상품의 성과가 조금 더 나았는데요. 1년 기준 성과는 약 9%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시가총액 순서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각 종목의 투자 비중을 계속 10%로 맞추면서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동일 가중 투자 방법이 성과가 조금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총액은 타이거가 3.1조 원으로 사이즈가 큰 상품이고요. 코덱스도 6,500억 원 정도 되니까 역시나 규모는 어느 정도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두 종목은 실제 수수료가 0.6에서 0.7% 정도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수수료가 약간 높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두 종목의 수수료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5월에 많이 매도했던 종목들을 보니까 코덱스 200을 4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는 매도 규모가 100억 원 미만으로 크게 매도했던 상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매도 규모로 인사이트를 찾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면의 종목들은 한번 참고만 해보시고 그러면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을 체크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 달간 미국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시세가 엄청나게 나왔더라고요. 소울 미국 양자 컴퓨팅 탑 10은 한 달 동안 무려 35%나 상승하면서 엄청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추세이다 보니까 원자력 관련된 상품들도 한 달간 26% 정도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3위가 타이거 200 건설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건설 종목들이 조금 들썩들썩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건설주들은 한번 물리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이번에는 그런 사이클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혹시 상법이 개정된다면 지주사 종목들의 밸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HD현대나 SK 같은 대기업 지주사의 종목들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주사를 모아둔 타이거 지주회사도 한 달간 25%나 상승하면서 아주 뛰어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수익률이 저조했던 상품들을 보니까 이번 달에도 여전히 2차전지 관련 상품들이 순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2위부터 5위까지 4종목이 2차전지 상품인데 한 달간 약 10% 정도 하락하면서 2차전지는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하락했던 종목은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였는데요. 이 상품은 중국 반도체에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한 달간 11%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월에 미국 반도체 종목들은 주가가 크게 회복을 했지만 반대로 중국 반도체는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7월 초에 오늘처럼 다시 정리하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6월 한 달도 좋은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